안녕하십니까. 속속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대출을 우리가 매매든 전세든 대출을 요즘 많이들 일으키는데요. 대출을 실행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갚아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대출 상담사들한테 어떤 상담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좀 이해가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갚게 되겠구나 이런 걸 예상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오늘은 대출에 대한 것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이번에는 요새는 사라졌어요. 이자 거치 기간이라는 게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3년 정도 이자 거치 기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자 거치라는 건 뭐냐면요. 원금은 전혀 내지 않고 이자만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3억을 대출을 수행했을 때 한 달에 이자가 대충 3점 몇 프로 계산하고 30만 원 낸다고 할게요. 이게 이자예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요 기간 동안은 딱 이자 30만 원씩만 계속 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30만 원씩만. 얼마 없지, 부담이 안 되죠. 예, 그렇게 하고 3년이 지날 때부터 원래 상환을 들어가는데 요때는 이자 거치를 연장할 수 있었어요. 3년 또 연장하는 거예요. 그럼 또 30만 원씩만 계속 내잖아요. 또 3년 또 연장해요. 그럼 거의 9년이죠. 9년 내에 보통 집 팝니다. 그죠? 요쯤에 집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뒤에 건 다 상환해버리고 다른 집으로 갈아타는 이렇게 많이들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이자 거치 기간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대출을 하면 바로 그냥 상환이 쭉 들어가고 이거를 10년이나 20년, 30년으로 나눠가지고 상환 기간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30년 상환 이렇게 하고 3억을 빌리면 이자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그리고 요게 30년이니까 1년에 1000만 원이죠. 그러면 대충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한 87만 원인데 계산을 편하게 원금을 한 달에 80만 원 낸다고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내고 나면 이제 갚는 상환 방식이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걸 기억하세요. 3억을 대출했고 이자가 한 달에 30만 원, 원금이 한 달에 80만 원씩 내가는 거예요. 자, 어, 첫 번째가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자, 원리금 균등이라는 건요. 원금과 이자.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가 매달 균등한 금액으로 상환한다는 얘기예요. 바꿔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원금이 아까 한 달에 80만 원, 이자가 3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럼 110만 원 정도가 나올 건데 이게 쭉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에는 대부분이 이자예요. 그러다가 쭉 떨어지면서 원금의 비율이 점점 커지고 마지막에는 이자는 빵원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원리금 균들 분할인데 110만 원을 그냥 계속 똑같이 내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래서 원금과 이자 합친 원리금이 균등하게 분할돼서 상환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요만큼이 여기가 이자죠. 이쪽이 원금입니다. 그래서 원금은 점점 초기에는 거의 없고요. 점점 나가다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 이쯤에서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상환을 했다고 해요. 그럼 중간 상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날짜가 한참 갔는데 80만 원씩 계산하면 지금 많이 없어져야 되는데 보니까 원금 별로 안 깎였어요. 이자만 계속 많이 내고 있던 거예요. 원금 별로 깎인 게 없어요. 왜 남아있는 게 이렇게 많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원리금 균등 상환의 분할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 볼게요. 그러면 이번엔 원리금이 아니라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자, 아까는 원금과 이자, 원리금이 균등이었어요. 이번에는 근데 원금만 균등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금 80만 원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죠? 요거는 계속 나오고 초기에는 30만 원 더해줘서 110만 원이 더 나오는 거죠. 여기에 110만, 30만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금액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매달 내는 금액이 점점 줄어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자가 점점 줄을 거니까. 원금이 갚아질 때마다 이자는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가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요때 팔았다. 그래도 요만큼이 정말 균등하게 없어져 있어요. 제가 원금 낸 만큼. 근데 금액이 처음에 부담스럽고 점점 줄어간다는 그런 변화를 그리고 있어요. 이런 게 원금 분할 상환인데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사실 잘 안 써요. 왜냐면 점점 줄어가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계산하기 편치 않아가지고 대부분 1번의 방식이었던 원리금 균등 분할로 가게 되고 그게 계속 동일한 금액을 월마다 내게 돼요. 자, 세 번째는요.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상환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요. 아까 이자 거치한 거랑 되게 비슷해요. 매달 30만 원씩만 그냥 계속 이자로 내고 있는 거예요. 상환 안 하고. 그러다가 만기 때 마지막 날 한 번에 딱 상환을 해버리는 거죠. 3억. 네. 요렇게 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만기 일시상환 방식입니다. 자, 3번은 잘 쓸까요?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요거를 실제 사례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1번 방식은요.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은요. 계속 달마다 내는 게 똑같잖아요. 요거는 주로 매매주택담보대출 있죠. 매매할 때 많이 하시죠.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면서 대출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때 이렇게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쭉 가요. 30년으로 많이 해놓고 중간에 팔면서 그거를 상환시키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우리 전세하죠, 전세. 전세자금 대출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들어갈 건데, 전세 3억짜리 전세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80% 들어니까 3, 8에 2억 4천이겠네요. 2억 4천을 대출을 받고요. 나머지 내 돈 6천만 있으면 3억짜리 전세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많이들 들어가죠. 자, 전세자금 대출하면 전세 때 바로 그냥 계속 이자 내나요? 원금 갚아 나가나요? 2년 동안? 잘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게 이럴 때 써요. 계속 이자 30만 원만 내는 거예요. 아까 3억일 경우니까. 하다가 전세 만기돼서 나올 때 있죠. 그때 일시 상환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세 보증금 돌려받잖아요. 한 번에. 그러면 3억 그때 한 번에 돌려받잖아요. 거기서 2억 4천 대출 돌려받고 그리고 나머지 6천만 내가 받아 나오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3번 방식이었던 만기 일시 상환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3년짜리 이자 거치 기간 아까 얘기한 거 있었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왜 이걸 3년을 잡아놓냐면요. 은행에서는 최소 대출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이거를 이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사실 근저당 설정 비용, 무슨 채권 비용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거를 회수하기 위해선 최소한 3년 정도는 우리가 이자를 받아야 이게 본전입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3년 내에 중간에 만약에 내가 돈이 돼서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은행은 각종 비용, 설정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비용 내면서 이걸 했는데 3년도 이자를 못 받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되려 손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나온 게 뭐냐? 중도에 상환했다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은행은 최소한 대출을 하면 3년 이상 갈 거라고 기대하고 대출을 해서 자기네가 비용을 들였는데 중도를 상환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의 이자에서 손해를 받게 되므로 이 이자를 중도 상환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담해가지고 이걸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도 상환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보통 3년 내에 나오게 되고 3년이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설정한 거 그대로 두고 비용, 채권 비용 다 그냥 두고 그대로 이자만 받기 때문에 이 3년만 넘어가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잘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성한 수수료가 뭔가, 왜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지금 했어요. 지금 이자, 대출 이자, 이자 상환 방식,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 이런 거에서 나오는데, 저도 지금 말하면서 지금 말이 막 꼬이죠. 예, 용어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용어 시간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요새 용어가 쉽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 부분들 체크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